안녕하세요. 닥터스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소아열성 경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아열성 경련은 어린 아이들이 발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소아열성 경련의 원인, 증상, 대처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소아열성 경련이란? 소아열성 경련은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이 발열 시 발생할 수 있는 경련을 말합니다. 전체 소아의학 2에서 5%에서 발생하며 이는 뇌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날 때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련은 대부분 일시적이며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발열이 있을 때 발생하며 열이 뇌에 영향을 미쳐 신경계가 일시적으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아열성 경련의 원인. 소아열성 경련의 주된 원인은 발열입니다.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예방접종 후에도 발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발생하는 원인은 감기, 독감, 편도염, 중이염 등입니다. 체온이 갑작스럽게 오르면 뇌가 이를 조절하지 못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열성 경련 자체는 뇌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도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어릴 때 열성 경련을 앓았던 경우 자녀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아열성 경련의 증상으로는 의식상실, 몸 전체의 경련, 뻣뻣하게 굳음, 눈의 한쪽 방향으로 고정, 입에서 거품이 나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호흡 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련은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아이가 경련 중에 자지러지게 울거나 눈을 위로 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열성 경련의 종류에는 단순 열성 경련과 복합 열성 경련이 있습니다. 단순 열성 경련은 15분 이내에 끝나며 하루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반면 복합 열성 경련은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열성 경련은 비교적 흔하며 예후가 좋지만 복합 열성 경련은 더 주의 깊은 관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아열성 경련의 응급대처 방법.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먼저 아이를 안전한 위치에 눕히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 타액이나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경련 중에는 아이의 입에 물건을 넣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련이 끝난 후에는 아이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확보되도록 합니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아이가 경련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처음으로 경련을 일으켰거나 경련 후에 혼동, 발작 재발, 발열이 심한 경우에도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열성 경련의 예후 및 관리. 대부분의 소아열성 경련은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됩니다. 아이가 첫 번째 경련을 일으킨 후에는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님께서는 주의 깊게 아이의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관리 방법으로는 38도 이상의 열이 발생할 때 해열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아이의 체온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열제를 사용할 때는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맞는 용량을 사용해야 하며 과다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소아열성 경련 예방 방법. 실제로 소아열성 경련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아열성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열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이 시작되면 즉시 해열제를 사용하여 체온을 낮추고 아이에게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여 탈수를 예방합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백신 접종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많은 부모님들이 소아열성 경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 소아열성 경련은 뇌 손상을 일으킬까요? 소아열성 경련은 일반적으로 뇌 손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련이 끝나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단 복합열성 경련 즉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 소아열성 경련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아열성 경련이 반복되는 경우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 소아열성 경련은 예방할 수 있나요? 발열을 조기에 관리하고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